그런 환경이 나로 하여금 공황 증상을 만들 수 있는 최적화된 공간이었을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저에게 지금 이 공간은 그런 공간이네요. 공황장애를 유발하기에 아주 최적의 적합한, 공간이네. 예, 불만 딱 붙이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황 증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라는 거죠. 뭘 도대체? 공황 증상은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불안, 예, 정신적인 영역이 신체적인 영역으로 발현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두근거리고 숨 막히고 저리고 어지럽고 식은땀 나고 그거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는 환경에 따라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올라오는 다양한 신경계를 자율신경계라고 하는데요. 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뉘어요. 교감신경계는 긴장 모드, 전투 모드, 뭔가 이렇게 치열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 네.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준비태세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심장도 빨리 뛰고 호흡도 가빠지고 근육도 긴장돼 있고 신경계도 예민해져 있어야 돼요. 근데 반면에 굳이 내가 전투 모드일 때 소화를 잘 시킬 필요는 없죠. 네. 전투하면서 뭘 먹지는 않을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소화기관은 오히려 약간 셧다운 됩니다.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완전 반대 상황이에요. 이완돼 있고 휴식하는 상황. 그때는 이제 몸도 늘어지고 심장도 편안히 뛰고 그때는 이제 먹었던 음식도 소화시키려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감신경이 급격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그게 딱 공황 증상하고 유사합니다. 근데 이 전투 모드가 우리가 긴장돼 있고 뭔가 저처럼 지금 뭔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공황 증상이 가볍게 있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편안한 일상을 하고 있는데 네. 마치 무슨 전쟁이 터진 상황인 것처럼 우리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그때 공황 발작이 생기는 거라고 할 수 있죠.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공황 장애로 고생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영국의 진화론자죠. 찰스 다윈입니다. 아, 찰스 다윈은 20대부터 공황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많이 알았다고요. 즉 신체 증상을 많이 아는 거죠. 20대 때 찰스 다윈이 쓴 기록을 보면 갑자기 심장이 뛰고 땀이 나며 사지가 떨리면서 공포가 시작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찰스 다윈을 쭉 이렇게 연구했던 다양한 의사들은 찰스 다윈이 다양한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탐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전염된 풍토병, 기생충병인 샤기스병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러한 신체 증상이라 그러면 병이 일정해야겠죠. 네. 하지만 찰스 다윈의 증상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예요. 특히 비그로를 타고 이제 탐험을 나가려고 그러면 네. 비그로를 타기 전에 증상이 막 심하게 와요. 긴장해서. 네. 근데 비그로를 타고 나면 또 좋아지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증상의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러면 이거는 신체적인 병이 아니라 공황장애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논문은 1997년에 저명한 의학 학술지인 자마라는 학술지의 논문으로 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찰스 다윈은 왜 그러면 이런 공황 증상이 생겼을까요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 기저에 깔린 심리적인 배경. 물론 어떤 압박감을 받았을 수는 있겠죠. 비그로를 타기 전에 나 비그로 타고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감정의 그 무의식의 영역에서 올라오는 불안은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애착이론의 대가인 존 볼비 박사는 찰스 다윈이 8살 무렵에 어머니가 사망을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이 가족의 어떤 교육적인 분위기가 감정을 억누르는 분위기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 8살의 찰스 다윈이 엄마를 잃은 슬픔에 정말 엉엉 울고 싶고 슬픔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애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가족의 환경이 그걸 막았던 거죠. 그렇게 억압되어 있는 감정이 왜곡된 형태의 어떤 신체 증상으로 올라와서 공황 증상을 만들었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연구자인 홀프 박사는 다윈이 겪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에 대한 걸 꾸준하게 연구를 했었는데요. 찰스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 때문에 찰스 다윈이 죽을 때까지 정말 큰
사회적인 불안감, 사회적인 압박감에 시달렸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맞네. 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때 당시의 사회는 거의 중세 시대의 끝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탄생은 신의 섭리에 의한 창조론이라는 게 대세인 시점인데 본인은 그거에 완전 반대되는 얘기를 했죠. 진화론이야. 근데 찰스 다윈은 성직자를 꿈꿨을 정도로 독실한 카톨릭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그럼 내가 주장하는 이 이야기가, 이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리고 나를 어떻게 쳐다볼지에 대한 부담감이 그러네. 어마무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담감이 공황장애를 만들었을 걸로 생각을 하죠. 제가 실제로 봤던 환자 케이스는 이런 게 있어요. 20대 환자인데요. 이분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인기도 많았어요. 운동도 심지어 잘했어요. 이제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입시에서 크게 실패를 봅니다. 그래도 억지로 하기 위해서 재수를 해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재수도 실패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자존감이 완전 바닥을 치죠. 네. 근데 남자는 재수를 실패하고 나면은 뭐가 날라와요? 입영통지서. 영장이 날라와요. 네. 최악의 상황. 근데 최악의 상황이죠. 나의 자존감은 바닥이고 나는 지금 삼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영장이 날라왔어요. 이 군대라는 것 자체를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무섭기도 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 영장? 그래서 이 청년이 선택한 게 있습니다. 나의 이 자존감을 그래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설마. 그냥 이건 추측인데.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느낌이 왔어요. 맞으실 것 같아요. 기왕 가는 거. 오케이. 뭐 빡센 데 가자. 그래, 내가 맞아. 진짜. 맞아요?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우와, 황세상 씨 대박이다. 뭐야? 정확하세요. 우와. 이 친구가 해병대를 지원한 거예요. 아, 엄청 힘든데. 근데 이 해병대에 지원하게 된 그 심리적인 이유는 아마 저보다는 김경일 교수님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 제가 조금 토스를 하고 싶은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반동형성이라고 많이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만나게 된 좌절이나 처하게 된 현실을 잘 풀어나가려고 하다기보다는 과도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건데 사실 이거를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객기 부린다. 네, 맞아요. 네. 근데 대부분은 피하지 않아요? 그쵸. 피하려고 할 것 맞아. 같은데. 좀 기간을 연장하든지. 근데 이때 자극되는 게 욕심이에요. 원래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뭐 국가고시를 친다는 핑계라도 되고 자격증 시험이라도 걸어놓고 연기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사람은 완벽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꿀리는 게 싫은 거예요. 약한 모습 보이기 싫으니까 그러면 아예 세게 가자. 객기를 부리는 거죠. 욕심을 부리는 거죠. 좌절을 맛봤어가지고. 그거를 단시간 내에 끌어올리고 싶은 거죠. 본인이 정말 해병대를 들어갈 생각이 있었으면 열심히 운동하고 몸을 만들고 그렇죠. 그랬으면 상관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충동적으로 결정한 거잖아요. 당연히 간 다음에 불안감이 극도로 올라오죠. 아이고야. 근데 내가 나갈 수 있어요? 당장 못 나가잖아요. 공황장애가 발생합니다. 훈련을 딱 하려고 하는데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식은땀 나고 죽을 것 같고 쓰러지고 그래서 몇 번을 의무실을 가기도 하고 군병원을 가기도 했는데 검사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공황장애는 이런 식으로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공황장애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전문가의 진료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를 좀 받으셔야겠죠. 진료가 아닌 영역에서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공황을 자극하는 그 환경을 피하려고 하셔야 돼요. 가끔 정말 공황장애랑 맞서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피부 마사지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공황장애가 온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피부 마사지를 안 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나는 나약한 게 싫어. 피부 마사지실에서 이 공황과 맞서 싸우면서 나는 이걸 극복할 거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공황 증상이 계속 와요. 갈 때마다 와요. 왜냐하면 내가 불편감으로 기억되잖아요. 이걸 조건화라고 얘기하거든요. 파블로프의 개 실험 보면은 종 딸랑딸랑 흔들면은 밥 주면은 종만 흔들어도 침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피부 미용실만 가면은 공황장애가 오죠. 아무리 건들려고 해도 와요. 들어가지 않아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할 수 있는 환경을 피하시는 게 맞아요. 그걸 맞서 싸우시려고 하면 그 증상도 악화되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공황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다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해요. 피해요. 그럴 때를 위해서 필요한 게 부적이에요. 샤머니즘에 기대는 겁니까? 네. 지금 저 앞에 있는 정신과 의사가 무속이냐? 무당이야? 싶으시겠죠. 이 부적은 정신과 안에서는 필요시약이에요. 내가 증상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약. 공황장애는 기본적으로 불안에 의해서 자극되는데요. 대표적인 불안은 예기 불안이에요. 나에게 공황 발작이 생길지도 몰라라는 그 불안이 공황 증상을 자극하고 다시금 악순환에 순환고리가 걸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대처할 수 없을 것 같아라는 그 예기 불안을 잠재워 주는 게 중요한데 그때 필요한 게 필요시약, 부적이라는 거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공황장애 환자 20분을 10명 나눠서 A그룹, B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A그룹에 있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이제부터 실험을 위해서 방 안에 들어가실 텐데 이런 램프에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그 방 안으로 유입될 거예요. 근데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이산화탄소가 많은 환경이 되면 공황장애가 살짝 유발돼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입하게 되면 좀 갑갑하거든요. 이 갑갑함이 공황 증상을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공황장애 때문에 너무 힘들 때는 의자 옆에 버튼이 있으니까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산화탄소의 주입이 다시 끊기게 되고 정상적인 공기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B그룹에는 방 안에 들어가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옆에 버튼이 없어요. A그룹과 B그룹 중에 어떤 그룹에서 공황장애가 훨씬 더 많이 생겼을까요? B요. 당연히 B그룹이죠. 네. 네. 근데 여기에 이 실험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A그룹에 있는 그 버튼은 작동을 하지 않아요. 와. 이걸로 내가 이산화탄소를 조절하면서 나의 공황장애를 막을 수 있어. 그 믿음이 예기 불안을 막아준 거예요. 믿는 구석이 하나 있는 거네요. 아, 그러네. 지금까지는 이렇게 공황장애에 대한 걸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살짝 주제를 바꿔서 혹시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불안과 관련된 끊기 어려운 습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또 좀 깔끔해야 되는 맞아. 그 강박이 있어가지고 청소기 매일 돌리고 빨래를 해야 할 것을 찾아서 굳이 뭐 기계 빨래 아니어도 손 세탁을 하던가. 게다가 또 제가 또 코가 좀 예민해서 저는 냄새, 향 때문에 진짜 친구를 잃은 적 되게 많아요. 이게 하루 종일 밖에 있다면은 체취가 생기잖아 또 그런 거 있지 않은데 갑자기 그 냄새 하나 때문에 얘를 멀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이거 좀 너무 센데요? 네. 너무 센데? 나 오늘 괜찮죠? 쉽지 않은데 저 너무 불안해요 지금. 멀어질까 봐. 너무 불안해요 지금. 괜찮은데 향이 좋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내 생각이 꽂힌 거예요. 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 거기에 딱 꽂혀버리죠. 그러면 실제로 그런 냄새가 계속 나는 것 같아요. 뭔지 알겠다. 그래서 공황은 불안이 우리의 신체적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면 강박은 불안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강박증은 되게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쓸데없는 물건을 과도하게 막 다 버리지 못하고 모으는 저장장애. 누구 집이야? 유나 집인가? 유나 집이야? 저 아닌 너무 불안해. 저희 집 아닌데. 근데 이런 저장장애를 가지고 있는 유명인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팝 아트의 선구자라고 하는 앤디 워홀. 저장장애로 유명해요. 그분은 동화책, 유명인의 신발, 편지, 사진, 신문 기사 등등을 버리지 못하고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게 언제 쓰여질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필요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집안이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주기적으로 한번 타임캡슐이라는 거에 담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 저장해가지고는 보관을 따로 해놓는 거예요. 거의 돌아가실 때쯤 돼서 한 600개 정도의 타임캡슐이 있었대요.
근데 앤디 워홀 같은 경우에는 다만 본인의 그 작품 세계의 저장 강박을 예술적인 영역으로 승화시켰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 밖에도 또 좀 독특한 강박증을 본다면 우리 몸에 뭔가 흠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신체 이형 장애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양쪽 눈의 쌍꺼풀 모양이 달라요. 와,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그래요. 저 오늘도 있어 아무도 모르는데 오늘 이쪽 쌍꺼풀이 살짝 아웃라인이 1mm가 뭐가 높아요. 진짜? 그래서 저도 하루 종일 오늘 나 오늘 이상하지. 이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저 눈 나는 이상하잖아. 예쁜데? 나 눈 예뻐. 여기 이상하지. 예뻐. 그쵸. 근데 사실 우리의 얼굴이 좌우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나한테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꽂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쓰지만. 그 밖에 또 있다면 이런 거죠. 발모장애, 그리고 피부 뜯기 장애. 이 눈썹이나 머리를 계속 뜯는 거고, 얼굴에 있는 조그만 상처가 있으면 그 가피라 그러죠. 그 딱지를 계속 뜯는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살이 약간 이렇게 피부가 조금 튀어나와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손톱으로 뜯으시는구나. 나는 이게 여기에 튀어나온 거 없이 매끈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기에 뭐가 튀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방송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아니 선생님도 그러신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네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영화 어벤져스에서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의 실제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죠. 억만장자이자 미국 항공산업의 개척자라고 알려진 영화 제작자 하워드 휴즈. 엄청 잘생겼죠. 멋있는데요? 배우 같이. 엄청 잘생겼죠. 멋있다. 조각 같은 외모에 키는 193cm고요. 물려받은 재산이 이미 어마무시해요. 거기다가 영화, 항공, 호텔 등 하는 사람마다 다 잘 돼서 20대 때 이미 억만장자의 이야. 기업에 들어섰죠. 근데 이분은 어마무시하게 심한 결벽증을 가지고 계셨어요. 악수를 하면 그 악수한 손을 정말 상처가 날 정도로 박박 닦아야 돼요. 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이제 밖에 나가야 돼요. 티슈나 수건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누군가가 화장실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말년에는 정말 물건을 손으로 못 집어서 티슈를 정말 끼고 살았다고 할 정도예요. 네. 그리고 이분이 3번가량의 큰 비행기 사고를 당했고요. 한 번은 정말 몸의 한 3분의 2 정도의 화상을 입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 감각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민감해져 버렸죠. 거기다가 오염에 대한 강박도 같이 있다 보니까 말년에는 거의 나체로 생활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유가 있었구나. 돌아가실 때는 이제 결벽증과 그 어떻게 보면 신체 통증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서 마약성 진통제 중독이 심한 상태로 사회적으로 정말 고립된 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정말 억만장자 중에서 강박증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진짜 천재 중에서 강박증 환자분이 있으세요. 아인슈타인 박사와 정말 막역한 관계로 알려진 천재 논리학자이자 수학자인 쿠르트 괴델이라는 독일계 논리학자인데요. 이분은 본인이 젊었을 때 가까운 친구인 철학자가 대학에서 수업을 하러 가는 도중에 제자가 쏜 총에 맞아서 죽게 돼요. 그 이후에 이 괴델 역시도 나도 누군가의 암살에 의해 죽을지도 몰라라는 공포를